그럼 앞택이 뭐 하는 과냐는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쉴 새 없이 들었죠 진짜. 뭐 명절에 가면 할머니, 외삼촌 할 것 없이 다 물어봤을 거고 엄마 아빠한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졸업할 때까지. 사실 회사 면접 갈 때마다 택시기사 아저씨 분들이 물어보면 무슨 학과세요? 했을 때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같은 테크놀로지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뭐해? 이 얘기부터 이 얘기부터 사실 하면 안 돼. 약간 대본을 준비해 놓고 있기는 해요. 뭐 한국의 뭐 MIT 미디어랩이다. 한국형 스티브 잡스를 뭐 T자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과라고 장대하게 설명을 했지만 4차 산업을 가장에 만들어진 그 도둑놈학과 아니냐? 왜 거기 가냐? 거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과인데? 컴공과인데요. 거기에 조금 이제 문과적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아트랑 테크. 또 한 번 물어보세요. 그럼 본인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엔드예요. 나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가고 싶으면 갔겠지 이러면서. 사실 저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이게 되게 형용하기가 어려운데 아택은 일단은 정답도 오답도 없는 잘 모르겠어요. 패스하면 안 될까요? WWW가 세상에 나오기 바로 직전,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는 사실은 기술이 폭발하고 인간은 거기를 열심히 쫓아가는 너도 나도.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기술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어 가는데, 제가 살았던 시대하고 저희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시대는 또 다르다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 달라지는 게 더 불확실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학문 분야 관점에서 접근해서 못 푼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숙제라면, 이게 땅이야. 요게 이제 예를 들어 수학, 여기 뭐 전자공학, 물리, 뭐 경영, 그런 전통적인 기술 학문 분야별로 좁게 해가지고 깊게 파고 들어가면 처음엔 잘 가지만 이게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서 점점 속도가 늦어지고 한계가 생기는 거죠.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할 거냐.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특정 학문 영역을 이렇게 돌다 보면은 둘러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은 어느 한 구석이 빈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별자리인데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스스로 빛나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에 빛나는 별들을 잘 연결시켜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고 자기 분야를 개척해 갔으면 좋겠다. 결국은 학문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융합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염색체라고 한다면 염색체가 분화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과와 문과가 확실하게 나눠져서 교육을 받던 시대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화산업 현장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구별돼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를 몸소 체험을 하게 되고, 우리 미래가 이렇게 되는 것들을 걱정하고 그거를 미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전공? 약간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나 전문 인력의 역량이 엄청 발전을 할 것이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보자 기획하셔서 이제 시작했던 게 이 아텐텍 융복합 전공이 생겼다는 거에 굉장히 반가웠죠. 어떤 학생들이 올까 굉장히 궁금했고요. 공부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얘긴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상경계, 경제학과 이런 걸 되게 희망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항공우주공학자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제가 상상한 걸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중학생 때는 공학이나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 실험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이미 나와 있는 값을 맞추기 위해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과학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공학이 아니구나 해서 그 내내 우울했었어요.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비춰지면은 낙오가 되는. 제가 배웠던 미술은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되게 전형적인 회화인 거죠. 프로그래밍도 되게 오래 했었고 전기전자도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지? 내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기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좀 바꾸고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손으로 그리는 그림 말고 더 큰 예술이라는 범주에서 많은 것들을 더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 뭐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음악도 하고 싶고 뭐 미술도 하고 싶고 뭐 기획도 하고 싶고 어떤 과를 선택하면 저 스스로를 굉장히 그 과 안에 가둬놓는다는 느낌을 많이 대학에 가서도 공부도 하고 뭐 외우고 줄 세워지는 곳에 가기보다는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는 과가 새로 생겼다. 여기에 가면 너가 항상 갖고 있었던 그 예술에 대한 갈망을 한번 표출할 수 있는 학과일 것 같다. 되게 특별해 보이는 느낌?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막 살면서 처음으로 막 심장이 뛰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막 학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기록도 많이 없었거든요. 막 신문 기사 보고 막 이러면서 너무 운명적이다. 나 이 학과를 가야겠다. 지금이야 뭐 저희랑 비슷한 커리큘럼이나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막 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빠는 과가 점점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학부 전공에서 이러한 융합적인 시도를 만든 전공은 국내에 없었거든요. 세계적으로 학부에서는 최초예요. 이과, 문과, 예체능계를 통틀어서 같이 뽑는 유일한 전공. 되게 신선했어요. 서강이 처음 우리나라에 60여 년 전에 왔을 때 선제적인 학제 시스템으로 시작했던 그 신선함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저한테는 전율처럼 다가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하고 있던 미국 스튜디오가 정말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무수히 교류하면서 서로를 발전시켜 오는 그런 장면들을 매일매일 목격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감 거의 하루 전에 급하게 작성해서 약간 홀린 듯이 지원을 했었는데 입학을 했는데 우리끼리 주 4회를 강의실에 모여서 우리를 담당해주는 한 명의 교수님이 계시고 담임 선생님한테 알림장 받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한 반? 한 가족같이 지냈고 그래서 좀 TMI인데 내부 CC도 되게 많았어요. 30명이다 보니까 학과생들 저희 만나면 막 희귀생물 만난 것처럼 되게 신기했고 뭐야 거짓말 같은데 그런 과가 있어? 이제 막 이런 아테커 이런 말도 없었고 사실 처음에는 아테크과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건물도 없었고요. 저희 비관이랑 다산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제 오피스 외에는 별도의 아테크 공간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거기 랩실을 빌렸어야 됐어요. 잠도 자고 막 휴식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을 그 조교한테 들킨 거예요. 너희 랩 빌렸었는데 지금 이래도 돼? 이런 식으로 한 1학년인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서럽고 랩 시설이 없다는 게. 근데 그런 것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거 막 하나하나씩 우리가 교수님들이랑 다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 초반 아텍은 같이 커가는 느낌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스스로도 정체성을 잘 모르는 1, 2학번 친구들을 봤을 때 그 30명이 진짜 그때 되게 똘똘 뭉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더 특별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약간 비장한 것도 있었어요. 맞아, 비장이다. 비장이란 단어다. 약간 서러움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신생학과다 보니까. 많이 울었던 기억나요. 조금 다른 대학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인재 양성? 하나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첫 해를 보내고 지금 여기 X관이 이제 리노베이션이 돼서 다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기부자 두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신영균 명예회장님 우리 손잡볼 되지 좀 뭐가. 네,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인터뷰 같은 걸 안 해. 그래서 내가 서강대학을 특별히 사랑하고 서강대하고 인연이 있어. 신영 스튜디오가 2013년에 개소식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신영균 회장님도 오시고 그 배우 안성기님, 김혜자님 이렇게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행사 준비했었잖아, 축제 때. 서강대학에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가 생겼다는데 정말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결혼식 할 때 기억. 그때 학생들이 공연도 하고 저도 뭐 공연도 좀 하고 들어가 봤을 때
와 대박. 그러니까 스크린이 7개가 이렇게 쫙 있으니까 영상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신세계였죠. 거기에 갑자기 더 엄청난 장비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운드도 서라운드로 나온다고. 말이 안 되는 비율의 홍보 영상이 있었어요. 학과의 연역이 고개를 돌리면서 봐야 하는. 50년대는 후반까지도 칼라 영화가 없었어. 그 영화 예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테크놀로지가 영상하고 기술이 융합한 것이 그때부터 자꾸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게을리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도 뭘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들 하라고. 우리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이었고 그 취지에 동참한 신영규 매니저님이 기부를 하셨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이제 신탐프를 보내게 됐는데 신탐프는 계획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학교 들어갔는데 30명 전원하고 교수님이 처음 가는 유럽으로 다 같이 떠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유럽 여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5일 다 같이 린체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제 그 알스 일렉트로니카 전시를 만드는 작가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나면서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수업에서 이런 부분 했던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생기고 우리는 이제 평생 미디어 아티스트로 살아야 돼. 이거 너무 멋있는 직업이다. 영감을 너무 받아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럼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학술제가 될지 전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한번 제안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아하셨고 유럽의 겨울 축제를 탐방하자가 목표였고 카스텔 도큐멘타라는 전시가 있는데 베니스 비엔날레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코스를 짜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그래서 한 5개국을 되게 긴 기간 동안 다녀오게 됐죠. 뉴욕 자체가 기획도시잖아요. 그 기획도시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저희 눈으로 직접 보고 탐방을 하면서 어떻게 즐기는지 또 어떻게 연출했는지 이런 모습은 충분히 즐기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제안을 하고 그거를 증명을 해내고 우리 갔다 와서 보고서도 되고 그걸 인스파이어 돼서 뭔가 또 새로운 걸 도전해볼 기회가 되고 그 스피릿이 아텍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렇게 해외를 나가볼 일도 별로 없었고 해외를 나가더라도 전시 같은 걸 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은 맞지만 관심사나 취향이 다 다른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서 잡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좀 인사이트를 주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 하신 적 있는데 20살의 1년은 10년과 같다? 정말 많은 걸 경험하고 자기의 이 벽을 깨서 나가는 게 그 나이 때 경험할 수 있는 좀 최고의 경험이지 않았나.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쉬웠죠. 왜냐면 이 친구가 너무 낮아가지고 조금 높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때 아쉬움이 있어서 센터 설립할 때는 굉장히 높였죠. 친구를. 그래서 제가 학과 대표일 때 김석 교수님이 저 불러가지고 5층의 설계도를 보여주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뭔가 하나 2층이 더 생긴다더라. 근데 너무 루머 같잖아요. 말도 안 되고. X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스마일게이트의 이제 권혁배 회장님이 지원을 해주시면서 스마일게이트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를 이제 만들었죠. 걱정돼서 계속 관심을 가졌어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제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저도 걱정도 되고. 보통 학부모님들은 반대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어이 온 친구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도와줘요. 아트 앤 테크놀로지가 되게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다고 또 들었었고 일반적인 그럼 도서관에서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학과가 아니었잖아요. 환경이 필요하겠다. 기부를 계기로 인연을 맺었죠. 놀라고 신났던 것 같아요. 그런 장소가 우리 학과에 있다니. 그냥 강의실 재배치해서 컴퓨터 넣고 그랬었는데 우리 학과 잘 나가는구나. 이런 공간이 척척 생긴 거. 진짜 힘든 작업이었어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시설 하나하나가 다 그냥 일반적인 강의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 9개의 공간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두 번째는 상상하면서 창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좀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일단 이머시브 홀 자체가 바닥과 정면이 전면 투사가 되는 장소인데 사실 그런 스튜디오가 되게 그렇게 막 구하기 쉬운 장소가 아니고 우리 졸업 전에 이머시브를 한번 써봐야 되지 않냐. 그거를 활용해서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포맷을 무언가를 만들어보자. 사운드 스튜디오가 이제 장비가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바깥에 있는 녹음실이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제 첫 번째, 두 번째 싱글을 실제로 여기서 녹음해서 발매를 했습니다. 햅랩이 생길 때가 3D 프린팅이 막 이제 되게 핫해졌을 때였어요. 네, 용순 교수님이랑 같이 이 안을 어떻게 꾸밀지 컨셉을 좀 주방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냥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고 무서운 거 아니고 쿠킹 스튜디오처럼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요리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여기서 따라서 같이 요리하는 식의 공간을 구성을 했었죠. 그 좋은 환경을 되게 활발하게 이용하게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리서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장비들이 되게 많은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 같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미디어 조교라는 되게 좋은 장학금 제도가 생겼다. 아무리 성인이 되었더라도 학생한테 그 장비를 맡기는 거를 되게 다들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원래 다 돈이니까 매 1분 1초가 모든 시설물하고 그런 장비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빌려줄 때 정말 거의 신뢰 기반이에요, 무조건. 처음에는 수기로 빌렸다가 미디어 조교실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야 이거 무슨 팬미팅도 아니고 이게 뭐냐. 용순 교수님이 정말 힘들게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QR코드 찍어서 구글 폼에 입력해서 자동으로 그 정보들이 쌓이게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고장도 내보고 고장나서 교수님한테 혼날 거 생각해서 몰래 고쳐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 내게 생겨요. 이러한 교육 환경들 그리고 비싼 장비들이 학생들이 못 쓰게 막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써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도움이 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그 공간에 인스파이어 돼서 뭔가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컴퓨터 랩에도 엄청 많은 화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들을 다 이어서 하나의 그림처럼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주어진 장비들, 주어진 환경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다뤄야 하는지가 계속 보이게 되거든요. 또 뉴미디어 라이브러리도 이렇게 소모임을 샐러드라는 걸 막 만들어가지고 아텍에 특화된 어떤 책들을 모아보자. 도서관을 하나 만들 거야. 이러면서 조그마한 방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책들도 이제 다 거기로 옮겨가고 게임기랑 TV도 저희가 추천을 했었어요. 닌텐도 위 막 저스트 댄스 같은 거 하고 저기서 마리오 카트 하고 뉴미라가 아니더라도 랩실에서 거의 프로게이머처럼 다들 했었거든요. 당시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이제 나오면서 모두 열심히 마우스를 두드리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교수님들이 뒤에 있으시고 막 그랬어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그래도 교수님이신데 이건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게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편견이 없으시고 사실 아텍은 게임 회사를 많이 가기도 하는데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좀 아텍인들에게 랩실이라고 하면 랩실에서 거의 살았죠. 제 별명이 랩팡이었거든요. 랩실 곰팡이. 자유롭게 다른 학번의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으면서 자기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 랩실이란 공간 자체가 최고의 작업 공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도 적당히 있고 그리고 뭐 참고할 자료도 많고 동기들이랑 랩실에서 만나고 조금씩 친해지면서 같이 뭐 작업 관련해서 얘기하고 그 이야기가 어떤 시각적인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결과물들을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주고받는 장도 되고 맥딜리버리를 엄청 시켜 먹었었거든요. 시켜 먹으면 안 되지만 몰래 음식 시켜가지고 밖에서 먹고 막 허용되지 않았어? 원래 랩실에서 치식은 금물합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먹었습니다. 시간 안에 어떻게든 과제를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밤을 많이 샜던 것 같아요. 과제할 때는 거의 다 같이 샜었고 뭐 개인 작업하면서도 샜었었고 놀면서도 샜었었고 같이 막 모니터 막 여러 개씩 가져와가지고 다 확장해가지고 열심히 막 엄청 신나서 그리고 그러다가 피곤하니까 또 다른 과제 하다가 24시간 운영되는 랩실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지금 당장 이 다음 걸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중단하고 좀 발길을 옮겨야 하니까 디자인을 하던 개발을 하던 기획을 하던
그 공간적인 한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텍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에 언제든지 오면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아트 스튜디오에서 뭔가 만들 수도 있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한계를 하나 덜어준 거잖아요. 근데 아텍의 DNA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학교에 자발적으로 뭐 도서관도 아닌데 남아서 계속 작업을 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때? 라고 하면서 내는 그런 시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UX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안다는, 그건 아텍에서 사람들이랑 계속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아텍의 굉장히 좋은 문화이지 않을까? 뭐 언제나 뭐 배우는 거는 변할 수 있어요. 배우는 건 변할 수 있는데 그런 문화가 가장 큰 자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끼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과에 기부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다른 데 기부할 수가 없다고. 2014년부터 이제 2019년 2월까지 정부에서 이제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CK2라고 불리는데 경쟁률이 꽤 높았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서 아텍 10년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정부 사업이었어요. 이머시브 컴피티션 했던 것들도 그렇고 스몰 크리에이터 그룹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 학생들이 수업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시스템적인 지원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이 작품을 하고 싶은데 저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더라고요. 팀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때 딱 스몰 크리에이터 그룹이 처음 생겼었어요. 제가 스크그를 총 2번 참여했었는데 그때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서 이 음식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런 작품을 만들었던 따뜻해 밥상이라는 작품을 했었고, 뮤직비디오나 약간 아트 비디오? 를 만들어 보자 한 사람씩 감독이 돼서 돌아가면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막 인디 가수나 막 이런 분들이 연락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머시브 콘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텍이 이머시브 홀이라는 장소가 5층에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한 좀 이머시브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대회였는데 저 장소의 특성을 이용해야 된다는 제약 때문에 되게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2017년에 이머시브 콘테스트에서 선정이 돼서 후배들이랑 방콕으로 시그라프 아시아라는 행사를 3박 갔는데 상업적인 부분에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회사들이 활용을 하고 그거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더 개선시키고 있는지 이런 발표들을 들을 수 있었어가지고 그 시그라프 아시아 안에 CG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같이 열려요. 제가 2020년에는 제 작업으로 거기서 상영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되게 저한테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트리가트를 영상으로 구현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를 주제로 작업을 했었고 수상을 하게 돼서 미국 USC에 가서 USC에 계신 연구원분들이랑 또 얘기를 해보고 실제 거기 있는 캡처 장비들도 보고 VR 콘텐츠를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스타트업 콘테스트도 참가를 했었는데 프로토타입 어플을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해서 김주섭 교수님하고 같이 미국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저는 미국에 처음 가는 거였어요. 그때 픽사도 처음 가봤고 테슬라도 처음 가봤고 실리콘밸리를 다녀와서 접근성이나 이제 사회 소외계층의 기술 접근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에서야 나오지만 2015년에는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던 거예요. 국가의 소명은 기술 소외계층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러면 나는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었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그때 왔던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이제 살고 일도 하고 있는 거니까 영어 좀 못하는데 뭐 가서 별 문제 없던데? 이렇게 경험이 되게 소중했어요, 저한테. 탐방 같은 걸 나가서 듣는 내용들이랑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소중하고 금쪽 같은 시간들인데 HCI 학회는 워낙 광범위하게 UI UX적으로도 디지털 미디어와 사람이랑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컨퍼런스다 보니까 전문가분들께서 새로운 기술 같은 거를 이렇게 쉐어하는 것도 있고 피와 땀을 쏟아서 쓰는 이런 졸업 논문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일단 그게 너무 좋았고요. 학과의 지원으로 외부에서 또 전시를 했고 그 협력을 기반으로 스크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원을 받고 그걸로 외부 전시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운만 좋아서는 불가능했을 아텍의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럼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런 게 가능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아텍인들을 좀 모집하고 좀 우리를 알리는 그런 행사예요. 뭔가 우리 아텍만의 색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스태프티도 우리가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수막 뭐 어디로 오라는 그런 안내 문자까지 굉장히 입학처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뭔가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생각보다 그 참여하신 분들이 아텍에 되게 관심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픈하우스 처리되면 우리도 약간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아텍 자체를 매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패밀리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피자를 준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랑 모여서 사는 거 어떤지, 그리고 막 누가 뭐 만들어서 어디 출품했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 같이 보고 그냥 이렇게. 바로 이 장소예요. 이 장소에서 교수님들이랑 피자를 먹었어요. 참 별거 아닌 그냥 식사 자리인데 그게 참 기억에 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두 가지 키워드를 든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가상 증강현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도 그 두 가지 역량을 학생들이 갖추고 졸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실제로 여러 미디엄들이 연결돼 있고 그런 미디엄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의 가상증강현실 교육 사업을 유치를 해서 5년 동안 전문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대하고 카이스트하고 저희하고 고대 이렇게 지금 네 학교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고 같이 만나본 게 지난 겨울에 학생들이 발표하는 거 지금 1년 동안 교육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상계대학 경진대회 하는 거를 보면서 역시 서강대답다. 이제 아무래도 카이스트 학생들이 한 거는 굉장히 공학적으로 이제 솔루션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면 서강대는 컨텐츠 중심으로 제시를 해서 사람들한테 와닿게 설득력 있게 결과물들을 잘 설명했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서강대 나름대로의 독특한 컬러를 잘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본교에 이제 인공지능 학과도 설립이 됐는데 그 학과와도 같이 긴밀히 협력해서 인공지능 쪽 기술 분야도 우리 학과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X라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엑스맨 영화 시리즈 중에 하나에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X라는 게 어떤 정해지지 않은 또 항상 변할 수 있는 그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달랐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찾을 수 없는 돌연변이들. 야, 네가 예술할 줄 몰랐다, 준호. 저는 일단 여기 왔을 때 특정 직업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뭔가 창작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작업을 할 줄은 절대 몰랐고 저는 제가 평생 코딩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살 줄 몰랐던 게 맞아 내가 숙제 대신해주고 그랬는데 해줬거든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코딩 프로그래머가 되지? 야 숙제 좀 보여줘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상상 못했는데 아텍에서 진짜 좋았던 게 아까 말했지만 제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좀 이런 다양하게 경험을 시켜준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섞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저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맨 처음 인창 수업을 들을 때 첫 과제가 Celebrate Your Teenagers라고 당신의 10대를 축하해라. 그러니까 당신의 10대를 잘 보내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한번 표현해봐라 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인창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자기소개하는 것부터 사실 다 범상치가 않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꺼내놓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과목 이름에 창의성 들어가 있으니까 창의적으로 해야겠다. 내 이 모든 기분을 담아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걸 해야겠다 해서 집 앞에 안양천이 있는데 안양천에 나가서 셀카를 딱 켜고 저기 사람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니까 눈치를 보고서 이렇게 눈치를 보더라고요. 사람이 없자마자 바로 셀카 켜고서 아! 이런 거죠. 스페셜 다이나믹스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빨대로 잠자리를 만드는 과제가 있었는데
같이 수업을 듣던 다른 친구들은 플로터로 날개를 막 뽑아가지고 사람 한 3명 정도 되는 그런 잠자리를 만들기도 했고, 어떤 친구는 이제 손가락 한마디보다 작은 잠자리를 만들기도 했고, 지금 졸업하고도 친구들 만나면 맨날 나 그때 아텍이 잠자리 천국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느꼈는데, 와 진짜 아텍 친구들이 참 개성이 다양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ATC는 아텍이라는 전공에서 아텍의 정체성이죠, 사실. 그래서 아텍의 1년간 결과물을 모두 집합해서 졸업 전시 대신에 선보이는 아텍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선발하고 그 크디가 꾸린 팀원들이 전시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매년 주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주제전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어느 장소에서 할지도 모르고, 어떤 친구들이 올지도 몰라요. 아텍은 뭐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뭐지? 메시지는 어떤 걸 보여줘야 되지? 다른 과의 전시와 어떻게 달라져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시장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X관이 저희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4층에 이제 복도 같은데 그냥 쫙 걸어놓고 그 랩실이랑 강의실들 다 이제 의자 비워가지고 전교생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의자 다 같이 옮기고 질질 끌면서 막 다들 드르륵 하면서 이렇게 제 아이디어가 진짜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다?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그게 되게 사소한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아텍에 와서 대학생으로 좀 처음으로 몸소 느껴봤거든요. 아텍 생활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HC는 정말 자체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는 그런 작품 전시회잖아요. 학업 생활이랑 병행할 때 HC가 막 밀리기도 하고, 근데 또 내가 연초에 하기로 약속했던 거니까 그거를 되게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ATC를 통해서. 아텍에서 과제나 이런 걸로 뭔가를 만들다 보면은 저희끼리 만들고 저희끼리 공유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와중에 ATC라는 곳은 조금 더 그 작업들을 발전시켜서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이게 작품이어야 하냐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게 저는 컨퍼런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작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꼭 작품이 아니어도 게임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책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디어 아트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형태의 것들을 그냥 만들어보고 전시할 수 있다는 게, 아텍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아텍이란 무엇인가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아텍에 있는 구성원들끼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초대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텍이라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부분들과도 만나면서 아텍을 새롭게 정의해보고 사람들과도 그 질문을 나눌 수 있다는 부분이 ATC의 가장 큰 다른 점이고 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텍이라는 곳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답을 찾은 친구도 있었고, 못 찾은 친구도 있었고, 아직도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잘 소개할 수 있는 말은 이제 러닝 바이 두잉. 러닝 바이 두잉이라는 거 이제 또 저 뒤에도 적혀 있고, 저희가 정말 귀에 딱지 않도록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했고, 일단 해본다? 네가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해봐. 그러면은 배울 거야. 엄청 힘들었어요. 각자의 분야를 정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밖에 저는 안 보였었거든요. 여기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각자 능력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나는 뭘 하고 있지라는 고민을 해본 적도 있고, 그 수업 초반만 해도 큰일 났다. 나는 아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무래도 이거 해 이렇게 지정해주는 건 또 없다 보니까 뭘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막막함도 조금 있었고. 진짜 막막했어요.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트도 아니고 테크도 아니고, 김주석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솔직히 전작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문성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솔직히 애매하고, 되게 다양한 학문을 접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과연 깊이 있게 접하고 있는가, 항상 그런 고민들이 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내가 성장을 해? 다른 과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뭔가를 이제 지식을 배우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일단 해보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믿을 수도 없고. 불만을 사실 가지긴 했었어요. 제일 큰 게 어중간하다는 거죠.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함인데, 우리는 어떤 과야라는 걸 규정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그 아트 앤 테크놀로지의 정의가 계속되는, 그래서 계속 전쟁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서로 막 토론하고 나는 학과가 이런 것 같아, 이건 학과에서 안 해주고 있는 거야, 네가 안 하고 있는 거야, 난 이걸 하고 싶지 않아, 날 존중해줘, 약간 이런 식의 다양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지? 이건 학교인가? 난 뭘 배우러 왔지? 약간 이런 조금 냉소적인 반응들이 있었어요. 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배우고 있는데 얕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저희의 수업이 뭐 다들 아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요구를 하고, 가끔은 되게 친절한 설명들을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넓게 가르치고 넓게 무언가를 체험하게 돼서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은 좌충우돌 하고 실망하고. 아텍 전공? 이렇게 뭐 우리 졸업장에 그렇게 쓰이겠죠. 아텍은 전공하는 데가 아니에요. 전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텍은 온전히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 아텍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분야로 갈지, 뭐 개발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3D 아티스트가 된다거나 뭐 디자이너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세부적인 분야가 없으면 아텍의 수업들이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 코딩 동아리를 들어가서 개발을 해봐도 딱히 막 개발 자체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막 UX, UI 디자인을 해도 막 디자인 엄청 특화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항상 저는 이도 저도 못하는 학생입니다 라는 의미로 AND라고 말을 항상 하곤 했는데, 한 친구가 하루는 그 얘기를 듣고 너가 그럼 그 학과에 꼭 필요한 친구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나는 모호하게 엔드를 담당을 해서 뭔가 테크도 조금 알고 아트도 조금 아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기획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각 전문 영역의 사람들과 아주 깊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들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코디네이팅 한다는 것은 사실 진주들을 아주 얇은 실로 꿰는 것과 똑같아요. 창작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슬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슬만 가지고는 안 되죠. 구슬만 굴러다니면 구슬을 깨서 누군가는 목걸이를 만들어야 돼. 근데 목걸이를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또. 이 행위들을 전문성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폄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이 폄훼의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니즈의 시대예요. 아무도 꿰지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새로운 걸 찾긴 해야 되는데. 1등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삼성뿐만 아니고. 그건 미래를 여는 거예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것은 이런 한 분야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융합교육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목표는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것이고, 창의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융합교육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사실 아텍 수업 전반적으로 어떤 거를 깊이 가르치는 게 아닌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깊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깊게 배우지 않는다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흩어져 있고 그것들을 내가 합쳐가는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게 느껴지고, 오히려 얕다고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만으로도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또 깊이가 생기는 거고, 몇 주 매달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항상 새롭게 배워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항상 수업을 듣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 새로운 걸 익히는 걸 즐겨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아텍에서 그게 체득이 돼가지고 생각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좀 쉽게 안 질리고. 아텍이 되게 시각적이고 드러나는 결과물에 집중하는 학과처럼 보여지는데, 막상 아텍에서 생활을 해보면 사실 아텍 학생들에게 되게 맡기는 편이잖아요. 과제들 같은 게 포커스 자체가 협력하고 그 다음에 되게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그 프로젝트를 이어나가지 못하게, 그런 프로세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과더라고요. 그냥 배우는 것만으로 사실 설명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텍은 무엇을 배우는 과인가 보다는 뭘 어떻게 배우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전공의 영역과 체험의 영역을 좀 비유한다면 체험은
불안감을 바탕으로 해요. 지식의 영역에서도 내가 포획한 영역 안에서는 안도감을 느껴요. 이러면 전공돼요. 아텍은 전공의 영역이 아니고 체험의 영역이에요. 체험은 계속해서 오픈해요. 개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포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포획되지 않으면서 밀물과 썰물이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주체를 치고 또 치고 바위에 아주 보드라운 물결들이 계속 쳤을 때 길이 생기잖아요. 그 길이 진짜예요. 길을 내고 있고 길을 내는 만큼 크리에이티브해요. 없는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사실 정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걸 보고 교수님이 네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런 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학과에서 힘들 때, 방향성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울 때, 특히 뭐 취업 준비할 때 이럴 때 되게 많이 이 문장이 그리고 그 교수님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언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 되게 답답하고 깜깜해요. 살다 보면 이게 무언가 누군가 정해놓은 전공, 누가 설명해주지 않은 전공인데 그거를 과감하게 도전하고 자기 길을 찾았다는 게 저는 그 학생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오는 날이 굉장히 많았는데 X관을 이렇게 나오면서 딱 보는데 굉장히 늦은 시각인데 4층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스튜디오에. 그런 걸 보면 제가 뭐랄까요, 학생들의 열정이 저보다 더 크고 어떤 그런 모습들에 굉장히 일종의 사명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지난 2012년은 벌써 2013년이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저희 서강대학교의 아테네 테크놀로지라는 어떤 불모지를 개척하는데 정말 학생들, 일기 학생들과 교수진, 또 총장님, 학장님, 본부장님 모두 다 너무나 많이 힘을 쓰시고 그랬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아테네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는 앞으로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인문학과,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통해서 자기가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기 원하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해서 각자의 작품을 1년 동안 만든 작품을 보여주고 리뷰를 받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앞으로 계속 확장시켜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원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더 좋은 학교 보내줄게 선택해 해도 저는 아텍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여기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저랑 지향점이 같고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코딩을 하다 왔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작곡하고 있고 옆에 있는 친구는 그림 그리고 있고 저기 있는 친구는 큐레이팅에 관심이 있어서 왔고 뭐 10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정말 다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그걸 조합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VR 작업을 하자라고 해도 나 VR 해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고 영화 할래? 난 영화에서 촬영해보고 싶었어. 미술 감독 해보고 싶었어. 어떤 작업을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살아온 대로 굳어지잖아요. 내가 본 것만 세상이고 내가 겪은 것만 세상이지 이게 스코프를 넓히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유튜브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근데 그런 지점에서 되게 세상을 보는 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했던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사실 저는. 왜냐하면 내 작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것도 좀 되게 쑥스러워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되게 그런 걸 대담하게 잘 한다고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아텍 학생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도른자? 뭐 하나에 미쳐서 돌아갈 수 있는 친구들? 각자가 1인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두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당백의 크리에이터? 이미 있는 무언가를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건 뭔지, 또 예술과 기술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발휘하고 싶은 건 뭔지를 한 번 더 고민하면서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아텍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콩깍지가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전 진짜 사실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텍이 처음에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학교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더 대학이 대학되어지고 있구나. 더 학생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활동들을 하거나 동아리 공연을 할 때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를 통해서 탁과생들이나 학교 전반적으로 이 창작과 창의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열정들이 되게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강대학교에 미술도 없고 음악 전공학과도 없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다른 학부에도 영향력을 굉장히 선한 영향력들을 미쳤고, 서강 안에도 이제 되게 전문화된 과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융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텍에서 정말 딱 들었을 때 도전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를 띄워서 그런 개별 학과의 친구들을 모으면 아텍은 더 완성도 높은 걸 만들 수 있고, 그 친구들은 융합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텍이 굉장히 큰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아텍스러움이 뭔지를 재정의를 하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근데 알려질 때 조금 더 믿음을 주는 방향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텍이 조금 더 세상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저희 선배들이 일단 잘 해놔야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텍은 계속 학생들한테 뭔가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어야 하고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현 세대들이 항상 잘 풀어 나가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굳이 작은 조직들이 뭔가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의 것들도 볼 수 있고 외부 것에서 배우려고 하고 그거를 실제로 실천해 보려고 하는 능력이 어쨌든 전 작은 조직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도전을 만들고 미국으로도 오려고 하고 어느 순간에 기술이 너무 일상화가 돼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으면 이 과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한때 우리가 열광했던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경험하고 있는 아트 앤 테크놀로지는 점점 더 기술이 침투하는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면서 그 속에서 그 기술과 함께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어떤 윤리 같은 것들은 없는지.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라는 질문을 깊이 하면 할수록 자기 작품을 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깊어지고요, 작품이. 근데 그런 왜라는 질문을 충분히 하고 있나? 그 생각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쪽 분야는 계속 리프레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리프레시 되는 환경을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야 될 약간 숙명 아닌 숙명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쪽, 완전히 전혀 관계없는 쪽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좀 다른 곳을 많이 쳐다보는 학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문의 깊이나 그다음에 확장성이나 탄력성도 되게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텍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렵네요. 아텍이요? 정말 한 200번 들은 질문이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좀 이제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 나왔다 이러면은 확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재미있어 보이지만 그만큼 되게 힘들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분야들인데 아텍은 사실 그런 것을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꿈꿈에 있어서 내가 좀 이상한가? 내가 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무모한 일이 아니라는 어떤 그 희망과 동력? 예술만 잘하는 친구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만 잘하는 친구를 원한다면 사실 이 학과가 존재 이유가 사실 없을 텐데 그들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과. 문제라고 느끼는 것? 아니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해보고 어떤 불편한 지점들을 해결해보고
그걸 예술과 기술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해보는 거. 아텍은 뭐냐? 라는 질문은 제가 정의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도 있을 거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향도 다를 거고 근데 그게 아텍이 약간 매력인 것 같거든요. 아텍은 일단은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과연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나 여기를?